자, 오픈 카톡방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아서 이 문제는 꼼꼼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볼게요.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원판을 그림과 같이 바닥에 대해 평행한 힘을 가해서 굴리고 있다. 이 원판이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고 한다면 이 원판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조건은 이겁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 원판이. 이게 조건이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풀이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카톡방에 세 가지 방법이 다 토론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몽땅 풀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얘가 1번. 자, 보세요.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얘가 직진하는 것보다 회전이 우선입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요거 거기까지 계산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구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어느 방향이지? 마찰력은 얘가 이렇게 구르면서 이쪽이 땅이죠? 얘가 땅인데 땅에 대해서는 뒤로 구르니까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니까 앞쪽으로 작용하는 특이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1번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문의가 나오면 왜 마찰력이 뒤쪽인가에 대해서 문의가 나오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순서대로 힘으로 잡아당기면 구르는 게 우선이라서 이물체는 마찰력 땅하고 운동 방향이 뒤쪽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앞쪽이다.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물체는 앞으로도 가면서 그 다음에 구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는 직진 운동을 분석하면서 회전 운동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을 세울게요. 얘는 직진 운동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F는 ma입니다. 그러면 얘는 공식이고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적었습니까? 그러면 현상에서 직진힘 마찰력. 그러면 힘이 F 더하기 F가 됩니다. 그걸로 MA로 운동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직진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죠. 두 번째는 얘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회전 운동에 대한 설명은 토크는 I알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토크는 R 곱하기 F, 토크는 I알파, 그 다음에 A는 R 곱하기 알파로 어차피 회전운동 분석은 요 세 가지를 엮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얘가 구르면서 앞으로 가니까 회전운동은 이렇게 구르면서 얘가 앞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회전축이 가장 중요한데 회전축을 기준으로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토크는 자 플러스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R만큼 떨어진 곳에서 F를 가한다. 그러면 시계방향에 플러스 토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R만큼 떨어진 곳에서 마찰력이 앞으로 가한다. 그러면 얘는 반시계 토크가 생깁니다. 근데 얘는 앞으로 구르는 게 맞으니까 어느 토크가 우세한가 하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 토크가 더 크니까 식을 세우면 R 곱하기 F 공식을 이용해서 R 곱하기 토크 마이너스 R 곱하기 마찰력 하면
얘가 알자 토크가 되고요. 는 I 알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R로 묶고요. F 마이너스 F로 적은 다음에 얘가 원판이니까 2분의 1 M R제곱이라고 원판의 공식을 적어주시고 알파를 적습니다. 그러면 R하고 R이 약분되면서요. R 곱하기 알파는 가속도 A입니다. 그래서 F-F는 2분의 1 M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면 F 플러스 F는 MA라고 적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F는 2분의 1 MA라고 적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약분이 되면서 EF는 2분의 3 MA가 됩니다. 그러므로 F는 4분의 3 가속도를 물어봤죠.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가속도는 3분의 4 힘 나누기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풀이 방법 1번. 그래서 아주 기초 풀이 방법이죠. 역학에서 직진 운동을 분석하고 회전 운동을 분석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페이지를 복사하고 페이지 복사 그 다음에 플러스 페이지 붙여넣기. 예, 됐습니다. 자,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과정이 길잖아요. 그쵸? 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이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지우고, 자, 필요 없어. 다 지우고, 일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직진 질량 더하기 I 나누기 R 제곱이다. 해서 정말 유명한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이 힘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얘는 직진에 해당하는 질량을 적고 얘는 회전에 해당하는 환산 질량을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해 볼게요. 직진 운동을 할 때 직진 운동 가속도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얘는 직진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니까 플러스 힘이 되고요. 얘는 직진 운동을 도와주는 마찰력이니까 플러스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의미로 직진을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전 운동을 할 때 또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일단은 이렇게 시계 방향 회전을 해야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F는 시계 방향을 도와주는 힘이니까 플러스 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찰력은 시계 방향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힘을 넣고 마이너스 힘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혼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물체가 혼자서 구르면서 앞으로 갈 때는 두 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직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판단해서 꼼꼼하게 플러스 힘, 직진을 도와주죠. 플러스 힘, 마이너스 힘, 회전을 도와주지만 회전을 방해하죠. 요거를 잘 분석해서 여기다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플러스 힘, 플러스 마찰력, 플러스 힘, 마이너스 마찰력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직진과 회전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직진은 질량 m이 직진하는 거죠. 회전은 원판이니까 i는 2분의 1 mr 제곱에서 r을 나눠주면 얘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얘를 쏙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1 m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약분 2f EF 2분의 3 m이 돼서 정확하게 3분의 4 힘 나누기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푼 거랑 값이 더 똑같은데 만약에 이 방법이 익숙하시면 이 방법으로 풀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위쪽에서 힘을 받으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으니까 요거를 조건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거는 이제 관점을 좀 잘 생각해야 돼서 약간 어렵기는 한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물체가 마구마구 구르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앞으로 가죠. 근데 이 시간을 길게 보지 않고 한순간만 보는 겁니다. 한순간.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구르면서 앞으로 가는데 시간을 길게 보지 않고 한순간만 보고 물체의 운동을 판단하면 어느 순간에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물체가 단순히 구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게 상당히 난해해서 요거는 이제 회전역학을 좀 익숙해진 다음에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 같을 때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힘 F를 받으니까 얘는 한순간에는 그냥 구르기만 하는데 여기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니까 여기가 고정돼 있다고 하고 여기를 회전축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질량 중심이 여기니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관성 모멘트를 새로 적으셔야 됩니다.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md의 제곱이죠. 그러면 기본 공식을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i는 2분의 1 mr 제곱이 원판의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고요. 더하기 이 d는 뭡니까? 그러면 d는 회전축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회전축부터 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한다. 라고 하는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설명이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질량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반지름 R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더하기 n 곱하기 R의 제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i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2분의 3 m r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풀이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으로 보면 물체는 구르면서 앞으로 가는 게 확실한데 어느 한순간에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고 하면 그 순간에 잠깐만 여기가 회전축이 되면서 얘가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 운동만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회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관점은 이제 여기가 회전축이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가 회전축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관성 모먼트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회전축이 아니라 끝이 회전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잡아당겨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킨대요. 그러면 두 번째 관점으로 식을 적으면 회전만 하니까 2번은 토크는 R 곱하기 F, 그 다음에 토크는 I 알파, 그 다음에 A는 R 곱하기 알파라고 하는 회전역학식을 적으신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힘까지의 거리 R은 2R이죠. 그래서 토크를 적으면 2RF가 됩니다. 는 이 토크를 적으면 이제 2분의 3 M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관성 모먼트를 아니 요쪽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러므로 각하속도는 각하속도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각하속도 알파는 3분의 4 m분의 f r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속도를 구하는데, 어디 가속도를 구하는가 하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그림을 지우고요. 그리고 얘를 지운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속도는 질량 중심의 가속도니까 가속도를 여기다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회전축인데, 회전축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가속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R이고요. 그 다음에 각가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한 각가속도 알파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R 곱하기 알파를 쓰는데 요 R이 반지름 R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러므로 가속도는 R 곱하기 알파니까 3분의 4 m분의 f r분의 1이 되니까 약분, 그러므로 가속도는 3분의 4 m분의 f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아니라 끝부분의 가속도를 구하면 끝부분의 가속도는 2a가 됩니다. 그렇죠? 비례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풀이가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니 해도 이렇게 특이한 관점으로 왜 풀었는가 하면 풀이가 깔끔하고 좋기 때문이죠. 이 관점으로 푸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 관점으로 풀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따질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3번인데, 회전역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1번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역학을 배워감에 따라서 2번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공식으로 그냥 풀립니다. 그리고 되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역학을 능숙하게 잘한다 싶으면 3번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 문제는 깔끔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아마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다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